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민주, 복지, 평화, 안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스위스 여정을 했던 기행 수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96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평화, 안보, 통일, 선교에 관한 여정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오늘 특히 스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프랑스, 이태리, 또 종전에 유럽, 아프리카, 남유럽, 또 이제 북아프리카 등 여러 곳을 다닌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996년 7월 4일 날 이제 항공편으로 이태리를 떠나서 바로 스위스 쥐리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는 밀밭이 조성되어 있었고 산, 녹지대는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차로 약 20분 달려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호텔 시설은 역시 복지국가답게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인구는 약 680만 명이며 국토 면적은 약 41,200평방킬로미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또 리텐스타인 등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언어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다양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65%, 프랑스어가 약 18%, 이태리어가 약 16%, 나머지 1%는 기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26개 주 3,000여 마을을 지방행정구역으로 이제 두고 있으며 수도는 스위스 4대 도시의 하나인 베른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도시는 쥐리히이며 바젤, 제네바, 베른 등의 순서로 큰 도시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 46명, 하원 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선출한 46명의 상원 의원들이 각 의를 구성하고 이 강요회의가 직접 의논하여 정치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각위에서 뽑은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방자치가 직접 민주제 채택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정치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종교는 개신교가 44%, 캐토릭이 46%, 이렇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며 이제 국민소득 33,000불 복지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복지를 누리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이제 휴가를 즐기려는 그런 풍습이 많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종소리는 크게 들렸지만 교회는 이제 빈 곳이 많고 1년에 2, 3회 정도 또 결혼, 장례식 등 행사에만 예배나 미사에 참석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라파 기독교의 이런 모습에서 과거 로마 정권의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인들과는 약간의 대조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7월 6일 아침 8시 30분 스위스 민방위 제도, 바로 국가안보제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호텔을 나와서 죽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 주내에 있는 민방위 본부를 찾았습니다. 책임자의 그
스위스 민방위 제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민방위 제도는 천재지변, 전시 대비 위한 것이 주 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국내외 자연적, 인위적 재난 대비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민방위는 지방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군대는 국가체제 하에서 운영되어 민방위와 밀접한 연계하에서 상호 보안 관계에서 국가 안보를 이제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도 47만 명의 현역 군인과 38만 명의 민방위 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국방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또 국가 안보를 지키고 주변 강대국들이 감히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 방어 개념으로 유지하는 이런 국가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병은 20세에서 42세까지 복무하고 장교는 20세에서 52세까지 복무하는데 그중 민방위 대원은 30세에서 52세까지 편성 운영된다고 합니다. 1954년 이후부터는 집집마다 방공호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이제 야전 침대까지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962년 민방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까지 보장했고 1974년 일부 개정 후에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진 이후에는 냉전 체제 와해에 상하는 민방위 체제를 갖추어 1995년에는 전면 개편했다고 합니다. 민방위대의 역할은 지휘, 보호, 도움, 비상식량 지원 등을 주로 하며 특히 Man Help to Man, 즉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슬로건 하에서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문화 유적지를 보호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 평화 복지에 나라 스위스의 국민의 생명, 재산, 민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스위스 국민 정신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분단조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위스 민방위 제도에 관한 설명회와 토론식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알프스산을 바라보며 루체른 시를 지나서 필라투스산 등정에 올랐습니다. 루체른은 인구 36만의 도시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전원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케이블카를 타고 필라투스산 정상을 향해서 올랐습니다. 건너편에는 흰눈 덮인 알프스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한껏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30분간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필라투스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필라투스는 라틴어로 빌라도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인들이 떼배강에 수장했는데 날씨가 캄캄해지고 풍랑이 일어서 제네바의 돈강에 다시 이장했다고 합니다. 이 돈강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필라투스산 중턱 호수에 다시 수장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필라투스산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귀신 뿔같이 생긴 필라투스산 꼭대기에 안개가 끼면 빌라도란 악령이 노하여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일행이 등정길에 오르기 전 산꼭대기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산의 전설을 실감하게 또 했습니다. 필라투스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30여 명이 탈 수 있는 소형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가파른 산 정상까지 철로를 놓고 기차를 운행하는 절묘한 기술에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위스에는 관광객이 1년에 7,500만 명씩 이제 찾아와서 관광 수입이 국민소득 전체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광의 명소, 이제 필라투스산을 내려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쥬리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6년 7월 6일 아침 9시 비둘기가 모이는 쪼아 먹는다는 이미지를 지닌 이제 모벤피크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호텔을 나와서 쥬리히로 다시 향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인 쥬리히에는 외곽 도시인 인구 합해서 약 10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시에 100만이 산다고 하는데 런던과 함께 금이 제일 많이 거래되며 동경 다음으로 증권시장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가 있고 은행, 증권회사 등이 많은 금융의 도시라고 합니다. 도심의 거리는 많은 이제 전차들이 오갔고 주택 빌딩들은 5, 6층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등을 배출한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쥐리 종합대학과 이 대학 내에 있는 화석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물고기 날짐승, 파충류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었습니다. 화석박물관을 나와서 스위스 종합대학에서 바라보니 많은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쥐빙글리에 의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어 2개의 십자가 탑이 우뚝 선 대사원이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근원지가 된 줄리시는 기독교 정신이 이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의 시민들의 모습에서 정의와 사랑, 검소, 전략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도 돈이는 태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항상 검소하고 청렴, 결백을 신앙신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위스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신앙생활에 보다 더 이제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숨쉬고 있는 유럽도 다시 삶 속에 그리스도 정신과 함께 신앙의 질이 보다 성숙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쥐리 시내를 돌아보고 12시에 고려정이라는 한국 음식점에서 호박, 두부를 넣은 된장국으로 맛있게 점심 식사를 때웠습니다. 모처럼 먹는 우리 한국 음식에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정말 정치를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관광버스를 타고 줄리시를 빠져나와서 독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독일에 관해서는 다음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바로 스위스는 바로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위스의 정말 민주, 자유, 복지국가, 특히 평화가 있는 복지국가, 이 평화의 나라인데도 국가 안보에 철저히 이제 국력을 동원하고 있는 스위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위스의 이제 민주복지 평화 안보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스위스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위스 여정에 관해서도 제가 기행 수필을 써서 이제 월간지 통일로에도 게재했고 한국 선교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바로 신학대에서 교재도 됐습니다.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이라는 이제 21세기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 이런 책자에도 이제 제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